연상호 감독의 원작 돼지의 왕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실사화되어 안방극장을 찾았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로서 총 12부작으로 완성된 드라마 돼지의 왕을 며칠 전 시사회로 먼저 만나보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전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 개봉했을 당시에 몇 개 안 되는 상영관을 직접 찾아 신도림 CGV까지 가서 관람을 했을 정도로 기대를 가진 작품이었어요. 미스터리 스릴러물을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만난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의 제 생각은 역시나 배신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10년 뒤 이 작품이 영상화되어 볼 수 있다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배우들의 캐스팅 역시 작품과 상당할 정도로 오버랩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드라마로 재탄생된 돼지의 왕은 황경민의 신혼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막을 알립니다. 현장을 찾은 강진환 형사가 이때 창문에 립스틱으로 적힌 글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거기엔 종서가 오랜만이야, 나 황경민이야 라고 써있었죠. 사라진 황경민의 신원을 조회해보니까 동료 경찰인 정종석의 중학교 동창인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강진아와 정종석은 미궁에 빠진 사건의 진실과 황경민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2화까지 보고 왔지만 김성규라는 배우에게 특히나 푹 빠지고 왔는데요. 원래 연기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범죄도시에서 그야말로 미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배우였지만 그 배우가 딕션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 전 몰랐거든요. 러닝타임 내내 김성규라는 배우가 계속해서 내뿜는 딕션에 어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음성과 톤, 분위기, 표정 등등 흠잡을 곳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갈고 닦은 실력인지 누가 봐도 그런 점이 아주 뚜렷하게 보일 만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이번 돼지의 왕을 통해 그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아마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여기에 배우 김동욱 또한 김성규 못지않은 연기를 선보이면서 관객들을 자신이 맡은 황경민이라는 캐릭터에 그대로 동요되게 만드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가슴이 아프고 쓰린 그 악몽에 갇힌 한 사람만의 세계, 한 사람만의 내면이라고 할까요? 김동욱이 연기한 황경민이라는 피해자의 그런 점들이 돼지의 왕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자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시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때문에 작품의 의미와 해석, 이야기의 분위기가 대체로 어둡고 굉장히 무거워요. 양질하기보단 음지에 더 가깝고 볕이 들지 않는 습기 가득한 구석을 보는 것 같아요. 폭력과 부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보여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웬만한 영화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와 과거를 번갈아 보여주는 점 역시 드라마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하고도 흡수가 잘 된 것 같아요. 저처럼 원작을 굉장히 뜻깊게 보신 분들은 이번에 실사화된 드라마 돼지의 왕 또한 상당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회차당 약 1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진 드라마 돼지의 왕은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황경민과 정종석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의 그 진실까지 함께 추적하는 과정에서 깊은 서스펜스를 자랑합니다. 원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우선 2화까지 보고 온 제 느낌으로는 원작이 가진 기본적인 세계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 그 점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세계가 아닌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폭력은 늘 존재했고 폭력은 늘 대물림되었죠.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 세상과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모인 이 사회의 모습은 어쩌면 돼지 우리를 닮아 있기도 해요.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좁아터진 사회에서 진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개척하지 않으려고 하죠. 불순물로 뒤덮인 서로의 축 늘어진 살들을 부비면서 서로를 모함하기에 바빠요. 고개를 들지 않고 들 수가 없으니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힘이 없는 약자를 물색하고 관찰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잡아먹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은 돼지무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수많은 돼지 무리에서 돼지의 왕이 되려고 해요. 나머지 돼지들은 또 보잘것없는 그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하찮은 돼지가 되지 않으려고 약자를 찾거나 아니면 못 본 척 방관해요. 폭력의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때 그 방관자가 된 돼지들은 살만 더 찐 채로 어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요. 여기나 거기나 한 발자국 차이밖에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축복이겠지만 돼지들의 사회는 여전히 부조리가 심한 건 물론 폭력은 어째서인지 더 선명해졌어요. 그런 폭력과 부조리를 접한 돼지들의 반응은 그때뿐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건 금세 잊는다는 거죠. 다시 방관자가 되었고 다시 위선자가 되었어요. 그럴수록 돼지의 왕은 더욱더 권력과 탐욕이라는 금기의 과일을 먹고 불어나는 살을 주체하지 못하죠. 먹고 자고를 반복하면서 사건에 집중하는 그 시기와 시간은 너무나도 적어져요. 우르르 몰려가서 입을 모아 소리쳤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우르르 해산해서 등을 돌리고 처먹기에 바빠요. 심지어 사건과 사건들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죠. 언제적 사건인데 왜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하냐고 침을 튀며 소리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뿐더러 모두가 개척자가 되려 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려고 해요. 늘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전부 도태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나서려고 하면 돼지들은 또다시 침을 튀기며 꿀꿀대요. 마치 병에 걸린 돼지를 보는 것처럼 노려보기에 바쁘고요. 하찮은 돼지들을 바라보면서 이때 돼지의 왕은 미소를 짓기에 바쁠 테고 그런 돼지들이 낳은 새끼들은 부조리한 사회 안에서 위선과 모순을 학습해 똑같은 돼지로 성장하겠죠. 주인공 황경민과 정종석이라는 인물에 맞게끔 캐스팅한 점은 물론이고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캐스팅 역시 놀라울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여줘서 웃음이 날 정도예요. 이 점도 아마 보시면 바로 알아채실 것 같은데요. 어릴 적 가해자의 모습과 성장 후 가해자의 모습이 거의 미쳤거든요. 이런 캐스팅을 한 것도 너무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덕분에 극에 대한 몰입이 더 크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화의 결말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으로 막을 내렸는데 그 엔딩을 보면서 느낀 건 통쾌하다기보단 인과응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돼지의 왕은 하나의 역사 영화처럼 우리 모두가 두고두고 꺼내봐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원작 자체도 상당히 의미있게 본 건 물론이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 시대에 맞게끔 재탄생되어 너무나 반가울 정도라고 할까요? 불편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청렴한 사회를 꿈꾸면서 개척하기를 바란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마주해야겠죠. 여기서 더 이상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앞으로 결말까지 어떤 이야기를 선보일지, 나아가서는 작품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그 결말이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드라마 돼지의 왕. 바로 오늘이죠. 3월 18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돼지의 왕 해석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20년 전 일 가지고 사람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 니들?